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 중 하나인데 50세 이상 커플 중 44% 이상이 한 달 내내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처럼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전 세계적인 위기를 드러내는 경종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 전반에 걸쳐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수치 뒤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 육체적 친밀감이 끝난다고 받아들인 수백만 쌍의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든 사회적 메시지를 통해서든 성 건강과 욕구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들어왔습니다. 이는 진실과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저는 김선영 박사님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인 전문의이자 성 건강 연구자로 일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계와 건강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의학적 진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 뒤에 숨겨진 과학을 탐구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위험한 통념들을 파헤치며 수천 명의 재환자들이 80대 이후에도 열정과 유대감을 재발견하도록 도운 실용적이고 의학적으로 입증된 전략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는 최첨단 연구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에 기반한 실제 해결책입니다. 이 비디오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왜 나이가 친밀감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이며, 더 중요하게는 앞으로 몇 년간 성 건강을 유지하고 심지어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가능한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에 78세 부부가 찾아왔는데 52년간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관계가 연인이라기보다는 룸메이트처럼 변해서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당뇨 관련 혈액순환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고, 아내는 폐경 후 변화로 인해 친밀감이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로맨틱한 삶이 끝났다고 확신했습니다. 6개월 후 그들은 완전히 다른 활기를 띠고 다시 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함께 웃고 있었으며, 아내는 자신들이 다시 신혼부부 같다고 말했을 때 실제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그들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줄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은 성 건강이 단순히 쾌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면역 체계가 더 강하고 우울증 발병률이 낮으며 심혈관 건강이 더 좋고, 심지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실제로 3,500명 이상의 참가자를 10년 동안 추적한 연구에서는 성적으로 활동적인 사람들이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50% 더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그 이점은 단지 신체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박지은 박사님의 획기적인 연구는 노년기까지 친밀감을 유지하는 부부들이 삶의 만족도 인지 기능, 그리고 더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을 훨씬 더 높게 보고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부부들의 뇌 스캔은 보상 애착, 그리고 감정 조절과 관련된 영역에서 활동이 증가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김선영 박사님 정말 멋진 이야기네요. 하지만 제 몸은 예전 같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옳습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친밀감을 끝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접근 방식을 조정해야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을 놀라게 할 몇 가지 눈을 뜨게 하는 통계들을 공유하겠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 따르면 57세에서 85세 사이의 남성 중 73%와 여성 중 53%가 성적으로 활동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75세에서 85세 사이에서는 남성의 39%와 여성의 17%가 정기적인 성활동을 보고한다는 점입니다. 이 수치들은 친밀감의 유효기간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노인을 위한 성건강 교육이 더 포괄적인 덴마크나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는 70세 이상 여성의 58%가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보고하는 반면, 노인을 위한 맞춤형 성건강 프로그램이 없는 국가에서는 23%에 불과합니다. 이 차이는 유전적 또는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것입니다. 노인들이 자신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하고 적응하기 위한 실용적인 전략을 배우면 평생 동안 만족스러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에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며 이러한 변화에 대항하기보다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과학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성의 경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일반적으로 폐경 후 에스트로겐 생산의 감소입니다.
이는 질 건조증 탄력 감소 때로는 친밀감 중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사들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올바른 접근 방식으로 완전히 관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 주요 변화는 종종 테스토스테론 수치 및 혈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욕구와 신체 기능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적절한 의학적 지침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핵심은 이러한 변화가 친밀감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이전 단계만큼이나 만족스러울 수 있는 새로운 장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통념 중 하나를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성 문제가 단지 노화의 정상적인 부분이며 받아들여야 한다는 통념입니다. 이 믿음은 노인 건강에 대한 다른 어떤 오해보다도 더 많은 관계 손상을 초래했을지 모릅니다. 진실은 일부 변화는 정상적이지만 친밀감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 종종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해야 하는 근본적인 건강 문제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발기부전은 종종 심혈관 질환의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갑작스러운 욕구 상실은 호르몬 불균형 우울증 또는 약물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통증을 동반한 친밀감은 감염 호르몬 변화 또는 기타 치료 가능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단지 나이 들어서 그런 것으로 치부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건강 경고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 친밀감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저는 성 건강 문제가 심각한 기저질환의 첫 징후였던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68세 남성 환자 한 분은 갑작스러운 성 기능 변화에 대해 걱정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기 전에 우리가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었던 초기 당뇨병이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환자 72세 여성은 통증을 동반한 친밀감을 겪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호르몬 불균형이 밝혀졌고 이를 교정하자 편안함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골밀도 기분 에너지 수준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주제에 대해 그토록 열정적인 이유입니다. 성 건강은 사치스러운 것이나 노년을 잘 보내기 위한 선택적인 부분이 아니라 심장 건강, 뼈 건강 또는 다른 어떤 의료 관리 측면과 동일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전반적인 건강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심지어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제가 30년 넘는 진료 경험을 통해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사용해온 입증된 기술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제가 친밀감 재정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친밀감이 30세 때와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경직된 사고는 종종 좌절과 결국 육체적 연결 자체의 포기로 이어집니다. 대신 성공적인 부부들은 친밀감의 정의를 확장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더 느리고 더 마음챙김의 접근 방식이 젊은 시절의 서두른 만남보다 실제로 더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정서적 연결과 신체적 접촉이 전통적인 성활동만큼이나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80대 초반 부부 한 쌍은 저에게 자신들의 친밀한 삶이 그 어느 때보다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변했는지 묻자 남편은 우리는 30살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80세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더 깊은 정서적 연결 서두르지 않는 탐구 그리고 진정으로 서로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오는 깊은 친밀감을 배우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덜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친밀감이 나이가 들면서 진화하고 깊어져 이전보다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실용적인 해결책으로 신체적 변화에 정면으로 대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질 건조증을 겪는 여성을 위해 성숙한 여성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훌륭한 보습제와 윤활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임시 방편이 아니라 편안함과 자신감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혈액순환 또는 호르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남성을 위해 생활습관 변화에서부터 약물 치료, 혁신적인 치료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학적 개입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성 건강이 어떤 연령에서든 전반적인 건강의 중요한 부분임을 이해하는 의료 제공자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전략은 의사소통일 것입니다. 저는 변화하는 필요와 욕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부들이 평생 동안 만족스러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여러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부부들은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 무엇이 잘 안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시도해보고 싶은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우려나 변화에 대해 의료 제공자와 소통해야 합니다. 너무 자주 저는 환자들이 의사에게 성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일인데 노인들의 대부분의 성 건강 문제는 적절히 다루어지면 매우 치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성 건강에서 전반적인 건강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 건강이 심혈관 건강 정신, 건강 호르몬 균형, 심지어 수면의 질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역들을 최적화할 때 성 건강은 종종 자연스러운 결과로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흥미로운 사례 연구를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철수 씨라는 74세 환자가 있었는데 그와 그의 아내가 육체적 친밀감을 거의 포기했다고 답답해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단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종합적인 건강 평가를 했을 때 여러 상호 연결된 문제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혈압약이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의 수면 무호흡증이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고 있었으며 그의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우울증과 신체적 약화 모두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기능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전반적인 건강을 최적화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혈압약을 성적인 부작용이 적은 약으로 바꾸고 CPAP 기기로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했으며 가벼운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4개월 이내에 그의 에너지와 기분이 극적으로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아내는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친밀감의 수준을 재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성 건강은 거의 고립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통 전반적인 건강의 반영이며 우리가 한 사람 전체를 다룰 때 놀라운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노인 성 건강의 가장 간과된 측면 중 하나인 심리적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성적 만족도의 70%까지 심리적 요인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정신적 감정적 장벽을 다루는 것이 신체적 장벽을 다루는 것보다 종종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장벽은 무엇일까요? 제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흔히 보는 것들은 성교 불안 신체 이미지 문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슬픔 우울증, 그리고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쌓인 관계 갈등을 포함합니다. 성교 불안은 특히 파괴적인데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한번 발기부전을 경험하면 이는 완전히 정상적이고 종종 일시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까봐 너무 걱정하여 불안감 자체가 문제가 지속되도록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한번 불편함을 겪으면 다시 일어날까봐 너무 긴장하여 친밀감을 즐길 만큼 충분히 이완할 수 없게 됩니다. 해결책은 이러한 우려를 무시하거나 극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연민과 실용적인 전략으로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이는 성건강 전문 상담사와 협력하거나 이완 기법을 배우거나 단순히 파트너와 두려움과 우려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체 이미지 문제도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젊고 완벽한 몸의 이미지로 우리를 폭격하여 많은 노인들이 변화하는 외모에 대해 자의식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연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장기적인 관계에서 정서적 연결과 수용은 신체적 외모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스웨덴에서 20년 넘게 부부들을 추적한 연구에 대해 환자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연구자들은 노년기까지 강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부부들이 신체적 외모나 성적 수행 능력보다 정서적 연결 신뢰 그리고 수용을 더 중요한 요소로 지속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체 건강이나 외모를 소홀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건강과 자신감 모두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자신에게 설정하는 기준이 30년 전의 모습처럼 보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현실적이고 건강과 행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주 간과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 즉 약물이 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미국 노인병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평균 하루 약물 복용량은 4가지에서 7가지 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약물 중 상당수가 성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진료 중에 거의 논의되지 않습니다. 흔한 원인으로는 혈압약, 항구울제, 항히스타민제, 심지어 일부 일반 의약품도 포함됩니다. 좋은 소식은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약물에 이러한 부작용이 없는 대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영 씨라는 69세 환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은퇴한 후 가벼운 우울증으로 항구울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남편과 1년 넘게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했다고 말하며 단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그녀의 약을 검토했을 때 그녀의 한구울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성기능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약으로 바꿨고 6주 이내에 그녀는 기분과 남편과의 친밀한 관계 모두에서 극적인 개선을 보고했습니다. 이 간단한 약물 변경은 그들의 관계와 삶의 질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성 건강을 포함하여 건강의 모든 측면에 대해 의료 제공자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문제가 단지 노화 때문이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잠재적인 기여 요인들을 모두 탐색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제 나이에 관계없이 친밀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수십 년간의 진료를 통해 다듬어 온 기술이며 수천 쌍의 부부가 유대감과 만족감을 재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제가 마음챙김 친밀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성과나 결과보다는 감각 연결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는 것을 포함합니다. 많은 부부들은 성과에 대한 압박감을 없애고 대신 서로의 존재와 접촉을 즐기는 데 집중할 때 그들의 경험이 훨씬 더 만족스러워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음챙김 친밀감은 성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없이 단순히 만지고 애무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마사지를 해주거나 단순히 함께 누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 압박감 없이 육체적 정서적 연결을 재구축하는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마음챙김 친밀감을 실천하는 부부들은 성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고 불안 수준이 더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전반적으로 파트너와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성활동의 정의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친밀감이 특정 대본을 따르거나 특정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쾌락과 유대감을 경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접촉 노화하는 신체에 더 편안한 다양한 자세 또는 완전히 다른 활동을 탐색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판단 없이 의사소통과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부부들에게 기대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이러한 탐색에 접근하도록 권장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무엇이 효과적인지 보고 효과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표는 친밀감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외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둘 모두에게 쾌락과 유대감을 가져다 주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타이밍과 환경에 중점을 둡니다. 많은 노인들은 하루 종일 에너지 수준과 편안함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므로 친밀감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이 저녁보다 나을 수 있고 오후가 둘 다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편안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경험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온도를 조절하거나 지지 베개를 사용하거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거나 단순히 로맨틱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작은 세부 사항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불편한 경험과 깊이 만족스러운 경험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성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예방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많은 성 건강 문제는 적절한 의료 관리를 통해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이는 정기적인 부인과 검진 골밀도 검사, 호르몬 수치 평가를 포함합니다. 남성의 경우 이는 전립선 검사, 심혈관 검사, 테스토스테론 수치 검사를 포함합니다. 둘 모두의 경우 정신 건강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약물 검토, 그리고 성 기능이나 욕구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포함합니다. 핵심은 성 건강에 대해 편안하게 논의하고 어떤 연령에서든 그것이 전반적인 건강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을 이해하는 의료 제공자를 찾는 것입니다. 귀하의 우려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질문하거나 다른 의견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성 건강에서 생활 습관 요인의 역할에 대해 다루고 싶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특히 심혈관 운동과 근력 운동은 혈액순환 에너지 수준, 그리고 신체 자신감을 향상시켜 성 기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걷기, 수영, 요가와 같은 가벼운 활동도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양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그리고 살코기가 풍부한 식단은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하며 특히 성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을 제한하고 흡연을 피하는 것도 중요한데 둘 다 성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의 질은 또 다른 자주 간과되는 요소입니다. 수면 부족은 호르몬 생산 에너지 수준 그리고 기분에 영향을 미치며 이 모든 것이 성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호르몬 수치 기분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 취미, 사회적 연결 또는 전문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성 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성공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70일 세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관절염 진단을 받은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통증과 뻣뻣함으로 인해 친밀감이 어려워졌고 그들 둘 다 관계의 변화에 대해 좌절하고 슬퍼했습니다. 우리는 통증과 뻣뻣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녀의 관절염 치료를 최적화했습니다. 우리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다른 자세와 기술을 탐색했습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따뜻한 목욕을 그들의 일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도 우리는 그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우려에 대해 솔직하게 소통하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수준의 부드러움과 유대감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관절염을 다루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고 서로의 필요에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올바른 마음가짐과 도구로 접근할 때 도전은 성장과 더 깊은 연결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성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의학적 개입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임시 방편이 아니라 적절하게 사용될 때 기능과 만족감을 진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증거 기반 치료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폐경 후 변화를 겪는 여성을 위해 호르몬 대체 요법은 적합한 경우 혁신적일 수 있습니다. 현대 호르몬 요법은 10년 전의 치료법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표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체 동일 호르몬 국소 치료, 그리고 신중하게 모니터링되는 용량을 사용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특정 증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경 씨라는 66세 환자가 있었는데 심한 질 건조증과 불편함 때문에 3년 동안 친밀감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판 윤활제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자신의 친밀한 삶이 끝났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저용량 국소 에스트로겐 치료를 시작했고 8주 이내에 그녀는 증상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를 만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녀의 자신감을 재건하고 그녀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남편과 소통하도록 돕는 데 노력했습니다. 의학적 치료는 신체적 증상을 해결했지만 심리적 지원은 그녀가 성적인 존재로서의 자신감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발기부전으로 고통받는 남성을 위한 옵션은 최근 몇 년간 극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같은 약물이 잘 알려져 있지만 저강도 처해 충격파 요법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 심지어 줄기세포 치료와 같은 새로운 치료법도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발기부전이 종종 근본적인 심혈관 질환의 증상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발기부전 치료가 단순히 성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활습관 변화, 약물 조정, 그리고 표적 치료를 통해 근본 원인을 다룰 때 성 건강을 훨씬 뛰어넘는 개선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고무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지훈 씨는 73세였고 수년 동안 발기부전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 전문의는 단지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가 저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의 혈압약이 주요 기여 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심장 전문의와 협력하여 다른 약으로 바꾸고 가벼운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그가 성과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불안감을 다루었습니다. 6개월 후 그의 성 기능이 극적으로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이 수년 만에 최고였습니다. 그의 혈압은 더 잘 조절되었고 그는 약 6.8kg을 감량했으며 그의 에너지 수준은 10년 만에 최고였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성 건강과 전반적인 건강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를 개선하면 거의 항상 다른 하나도 개선됩니다. 자주 간과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 즉 성 건강에서 수면의 역할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60세 이상 성인의 성 기능 장애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는 수면이 호르몬 생산 에너지 수준 기분,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이치에 맞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은 성 건강을 황폐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단된 수면 패턴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방해하고 여성의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는 친밀감을 즐거움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귀찮은 일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기분 효과는 관계에 부담을 주고 욕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수면 장애 치료가 종종 성 건강의 극적인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면 무호흡증이나 다른 수면 장애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기만 해도 친밀한 삶 전체가 변화하는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많은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좀처럼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장기적인 관계에서 친밀감을 유지하는 감정적 심리적 측면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후 초기 열정이 진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열정이 사라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40년 넘게 관계를 연구해온 간맨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평생 동안 강한 친밀한 유대감을 유지하는 부부들은 특정 특징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호기심을 계속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성활동 외에도 육체적 애정을 유지하고 삶이 바쁘거나 도전적일 때에도 관계를 우선시합니다. 제가 부부들에게 추천하는 가장 강력한 개입 중 하나는 제가 재발견 대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트너가 서로 몰랐을 수도 있는 자신에 대한 것을 공유하고 현재의 희망과 꿈에 대해 논의하며 20년이나 30년 전의 매력뿐만 아니라 지금 서로에게 매력적이거나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구조화된 대화입니다. 저는 47년간 결혼 생활을 했고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재발견 대화 중 하나에서 남편은 아내가 항상 도예 수업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내는 남편이 수년 동안 비밀리에 시를 써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그들 사이에 새로운 수준의 관심과 매력을 촉발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도예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녀에게 자신의 시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과 공유된 경험은 그들 둘 모두를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로맨틱한 유대감을 다시 불붙였습니다. 6개월 후 그들은 수년 만에 가장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 신체적 변화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함께 계속 성장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한 친밀한 관계에 대한 슬픔과 상실의 영향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상실에 직면합니다. 친구와 가족의 죽음, 우리 자신의 건강과 능력의 변화, 은퇴와 직업적 정체성의 상실, 그리고 외모와 신체 기능의 변화. 이러한 상실은 성적인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한 감각과 친밀감에 대한 욕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단순히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픔 상담 지원 그룹, 그리고 개인 치료는 이러한 변화를 처리하고 상실에도 불구하고 유대감과 친밀감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데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 상담이 파트너가 이러한 전환을 통해 서로를 지원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예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이 파킨슨병에 걸린 부부와 함께 일했습니다. 신체적 변화는 힘들었지만 감정적 영향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는 아내가 결혼했던 남자가 더 이상 아니라고 느꼈고 아내는 함께하는 삶의 변화에 대한 자신의 슬픔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상담과 의료 지원을 통해 그들은 변화하는 그의 능력에 맞춰 친밀한 관계를 조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정서적 친밀감과 부드러운 신체적 연결이 이전의 성관계만큼이나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두려움과 필요에 대해 더 솔직하게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내는 그들의 관계가 예전과는 달랐지만 더 깊고 의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젊었을 때 건강을 당연하게 여겨서 간과했을 수도 있는 단순한 연결 속에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특정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위한 실용적인 전략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관절염, 심장병, 당뇨병 및 기타 만성 질환이 친밀한 관계를 끝낼 필요는 없지만 적응과 때로는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관절염이나 관절 통증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특정 시간대에 종종 따뜻한 샤워 후 아침에 또는 가벼운 움직임 후 저녁에 더 나아집니다. 통증 수준이 낮을 때 친밀한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 변경도 중요합니다. 지지 베개를 사용하고 아픈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자세를 선택하며 부드러운 움직임이나 마사지로 몸을 푸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이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 찾기 위한 의사소통과 실험입니다. 한 파트너가 심장병을 앓고 있는 부부에게는 심장 전문의와 협력하여 어떤 수준의 신체 활동이 안전한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성활동은 2층 계단을 오르거나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과 동등하며
이는 안정적인 심장병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능력 범위 내에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은 종종 심장마비 또는 진단 후에 발생하는 불안감입니다. 두 파트너 모두 성활동이 또 다른 심장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실제 신체적 제약보다 관계에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의료 제공자와 협력하여 실제 위험과 한계를 이해하는 것은 부부들이 친밀한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데 더 자신감을 느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친밀한 유대감을 유지하는 이점은 관련된 미미한 위험보다 더 큽니다.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는 좋은 혈당 조절이 핵심입니다. 당뇨병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혈당이 잘 조절되면 이러한 영향의 상당 부분을 최소화하거나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해 내분비 전문의와 협력하고 식사와 약물 복용 시간을 주의하며 혈당 수치가 에너지와 기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약물 복용 시간이나 식사 계획의 간단한 조정만으로도 성기능과 전반적인 건강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고무적인 이야기 하나를 더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두 파트너 모두 심각한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와 함께 일했습니다. 남편은 당뇨병과 초기 신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아내는 유방암 치료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패배감을 느끼고 자신들의 친밀한 삶이 끝났다고 확신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 둘 다 피로 약물 부작용, 그리고 건강 문제의 감정적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서로에게 깊이 헌신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수개월에 걸쳐 그들의 각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당뇨병 관리를 최적화하고 그의 신장 전문의와 협력하여 약물을 조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암 치료 후 피로를 해결하고 그녀가 치료의 감정적 영향을 극복하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도 우리는 그들이 친밀감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은 유대감과 쾌락이 건강 문제 이전과 똑같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친밀해지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1년 후 그들은 건강 문제가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결코 그러지 못했던 방식으로 서로와 그들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친밀한 삶은 예전과는 달랐지만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올바른 마음가짐 도구, 그리고 지원으로 접근할 때 도전은 더 깊은 연결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성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인 예방과 선제적 관리의 힘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너무 자주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성 건강 문제가 조기 개입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예방되거나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 건강을 포함하여 건강의 모든 측면에 대해 의료 제공자와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의사가 이 주제를 꺼내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많은 의료 제공자들이 성 건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여러분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변화 걱정하는 문제,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친밀감을 유지하려는 목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선택지에 대해 계속 교육받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학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치료법과 접근 방식이 항상 개발되고 있습니다. 5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것이 오늘날에는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문제가 단지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일부라고 모든 선택지를 탐색하기 전까지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현대 치료법의 효과에 대해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수치를 공유하겠습니다. 폐경 후 질 변화를 겪는 여성의 경우 국소 호르몬 치료는 90% 이상의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발기부전이 있는 남성의 경우 생활습관 개선과 적절한 의학적 치료의 조합은 85% 이상의 성공률을 보입니다.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우 상담은 75% 이상의 경우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통계가 아니라 적절한 도움을 받음으로써 삶이 변화된 실제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핵심은 도움을 구할 의지가 있고 자신과 관계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노화에 따른 성 건강의 미래에 유망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떠오르는 치료법과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줄기세포 치료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를 포함한 재생의학은 노화 관련 성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남녀 모두에게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강도 처해 충격파 요법은 혈류와 기능을 개선하는 데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호르몬 전달 시스템은 호르몬 대체 요법을 이전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상현실과 바이오 피드백 기술도 친밀감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점은 노인을 위한 성 건강의 미래가 밝으며 선택지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희망을 포기하거나 실제로는 불필요할 수 있는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결론을 내기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안전한 실천의 중요성입니다. 성병이 노년층에게는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흔한 오해가 있지만 이는 진실과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사실 50세 이상 성인의 성병 발병률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성적으로 활동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는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안전한 실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관계에 있든 수십 년간 같은 파트너와 함께 했든 성 건강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성병은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무증상일 수 있으므로 몸이 괜찮다고 느끼더라도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는 성 건강 이력에 대해 대화하고 함께 검사를 받는 것이 신뢰와 친밀감을 구축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러한 대화는 성숙함과 배려의 표시이며 신뢰나 로맨틱함의 부족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자신과 파트너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 중 하나입니다. 성 건강에서 기술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루겠습니다. 이제 증상을 추적하고 약 복용을 상기시키며 심지어 골반저 강화 운동을 위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원격 의료는 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없는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지원 그룹과 교육 자료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정보와 커뮤니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직접적인 의료 관리와 인간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전통적인 치료 접근 방식의 귀중한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준비하면서 오늘부터 나이가 들면서 성 건강을 개선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행동 단계를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첫째, 성 건강에 대해 편안하게 논의하는 의료 제공자와 종합적인 건강 평가를 예약하십시오. 여기에는 모든 약물 검토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흔한 질환에 대한 검진,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우려나 변화에 대한 솔직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파트너와 여러분의 관계, 그리고 개인적인 필요와 욕구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이것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의사소통은 모든 성공적인 장기 관계의 기초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대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사와 함께 일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셋째, 생활 습관 요인을 평가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고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양질의 수면을 취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성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역의 개선은 종종 친밀감의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노화와 함께 발생하는 정상적인 변화와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사용 가능한 선택지에 대해 스스로 교육하십시오. 지식은 힘이며 선택지를 이해하는 것은 건강과 관계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의학적 치료든 상담이든 아니면 단순히 신뢰하는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하는 것이든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함의 표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요약하는 마지막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작년 저는 수년 전에 제가 함께 일했던 부부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 둘 다 80대 초반이었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편지에서 그들은 우리가 함께한 노력이 그들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전보다 더 좋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아온 깊은 유대감을 더 솔직하게 소통하고 서로의 필요에 더 주의를 기울이며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그들이 함께 건강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직면한 다른 어려움들을 준비하게 해주었다라고 썼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열린 의사소통과 상호 지원으로 팀으로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강한 친밀한 유대감은 삶의 모든 도전에 함께 직면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한 측면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도전과 변화를 통해 여러분을 지탱할 수 있는 유대감과 친밀감을 보존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은 명확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며 더 회복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강한 면역체계, 더 나은 심혈관 건강, 더 낮은 우울증 및 불안율을 가지며 심지어 더 오래 삽니다. 하지만 과학을 넘어 노화가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계속 선택하고 함께 탐색하며 유대감 속에서 기쁨을 찾는 부부들에게는 심오하게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들은 사랑과 친밀감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단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고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나이가 친밀감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지가 적입니다. 두려움이 적입니다. 수치심이 적입니다. 하지만 지식 의사소통 그리고 적절한 의료 관리는 이러한 모든 장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화와 친밀감에 대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한계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막도록 내버려 둘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게 만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50세이든 90세이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든 아니면 기분이 좋든 장기적인 관계에 있든 새로운 것을 시작하든 여러분은 삶의 의미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친밀한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지원, 그리고 의료 관리에 접근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밀감을 유지하는데 가장 성공적인 부부들은 특정 특징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서로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계속 호기심을 가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우려에 대해 솔직하게 소통합니다. 그들은 적응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와 건강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그들은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나이가 들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긍정적인 단계를 밟는데 필요한 지식과 영감을 모두 주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함과 지혜의 표시임을 기억하십시오. 도전이 더 깊은 연결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관계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기쁨을 경험하기에는 결코 너무 늦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십시오. 노인을 위한 성건강 교육은 여전히 너무 드물고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충만하고 더 건강하며 더 연결된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대화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나이가 여러분의 한계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이 정의합니다. 무지보다 지식을, 침묵보다 소통을, 단념보다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미래의 자신과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자신과 서로를 돌보십시오. 그리고 친밀한 삶의 가장 좋은 장이 아직 여러분 앞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흥미로운 영상을 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